안녕하세요. 호호 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올려주신 요 챌린지 내용들을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우리의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이아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제 챌린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구조는 이렇게 사선으로 된 체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이아가 쭉 늘어선 구조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가이드도 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 일주일 동안 요 구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팔레트 1, 2번으로 이제 나눠서 올려주셨는데 초반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 한번 먼저 보면은 대부분 이 구조 안에 넣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존에 있는 그런 구조에다가 나의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고, 자, 팔레트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해주신 것 같아요. 모양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그죠? 모양을 유지를 좀 해주셨고, 그랬을 때 이 다이아의 그 라인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이쿤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올려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거한 디자인도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요 제이쿤님 걸로 한번 피드백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가 얘를 좀 작게 볼게요. 이 패턴 디자인을 제가 그 실제 크기로 항상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크게 키워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역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그 여백이면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게 줄였을 때는 이 디자이너의 의도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더 작게 줄였을 때는, 자, 여기에 일단 선이 보여요. 우리가 요 가이드를 깔고 그렸기 때문에 그 안쪽에 채워 넣으셨다면 당연히 이 라인이 여백으로 남으면서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요 디자인 하신 것 중에 이 이파리의 방향이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타고 가죠. 이 한쪽을 타고 가는 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요 잎사귀 있죠. 요건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작은 조각이 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기본적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빗금으로 내려오는 디자인 속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디자인이 조그만 조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여백을 비슷한 느낌의 뭔가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가로 부분으로 여백이 있으니까 가로선을 넣어버리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또 이 블록의 매력이기 때문에 요새도 차라리 작게 줄이고 두 마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부분에 요 잎사귀를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죠. 이 새는 이쪽으로 조금 더 밀고. 그럼 이 부분은 아마 요런 식의 느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요런 부분이 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선을 강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줘서 이게 한 블럭이 돼서 이렇게 라인을 드러낼 수 있게. 그래서 좀 이런 정돈을 해주셔야 돼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의도였는지 따라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이게 아까 그 우리 가이드 깔고 그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각, 이 조각 다 다른 조각이고 이 라인이 보이는 게 더 목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그 라인이 도드라지게 얘네들을 좀 정돈해 주셔야 돼요. 요 라인을. 왜냐면 지금 얘는 또 튀어나와 보이고 얘는 또 들어가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긴 또, 그래서
울렁불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돈해 주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포인트여서 좋아 보인다라고 그런 소스를 이용하실 거라면 지금 이 조각이 어차피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거 3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이 바탕에 있는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하나 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라인도 보이고 포인트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요것만 정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일지 아니면 다 분리가 된 거일지. 분리가 된 거라고 하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요거 있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 네 번째 거랑 동일한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끊어가는 거예요. 이 가로 디자인으로. 이 가로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요 방향성이 여기에 한 번 더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격자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격자처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제이쿠님 거로 예시로 한번 피드백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 형태인데 동시에 또 격자의 형태인 게 있어요. 지금 두 분 이렇게 수영님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두 분의 차이점은 다이아 구조가 있고 거기에 배경처럼 이렇게 격자를 까신 분이 있고 물론 이거는 브러쉬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응용하셨다니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우리 또 헤라님은 조금 여백을 널널하게 둬서 요 안에서 또 그 디자인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의 다이아의 그 여백과 디자인이 다르고 또 요 칸이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오히려 요 배경을 없앴을 때 조금 더 정돈된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요 빨간 라인 지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그 밸런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신 것들 좀 보면서 이런 것 좋아 보인다 하면 그 톤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다른 디자인으로 그 한 걸 보면 이 다이아가 있고 이 배경에 아까는 이제 격자 무늬가 이렇게 네모난 칸이 이제 들어가서 다른 인상을 줬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도 넣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그리고 그 다이아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다른 형태가 도형이 또 들어가는 그래서 요 느낌도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요런 톤 있잖아요. 지금 이 라인 한번 같이 그 뼈대 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에 개체 들어가고 이제 요게 3번 디자인이죠.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또 1번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작업하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서 틈틈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벽지를 좋아해 오셨대요. 근데 이거를 오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계열들을 오지 패턴이라고 그 오지 패턴에 묶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예시로 드렸던 그 패턴들은 다마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마스크라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다마스크 패턴이고 그런 다마스크도 다이아가 통통해진 형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지 패턴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스타일 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 뼈대 이용하는 거 있죠. 뼈대 이용하는 거와 대칭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대칭을 이용하되 조금 화려하게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잘하셨고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어려웠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요런 것들도 좋습니다. 저는 이 색 배합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들 이렇게 잘 작업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에 스트라이프를 까신 분이 좀 종종 계셨는데 요런 배치 좋습니다. 배경에 이렇게 잔잔하게 뭔가를 깔고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한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체를 얻는 방식인데 사실 자 볼까요? 지아님도 그렇지만 자 위에 여기 LKI님도 이렇게 바탕에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대비되는 컬러로 작업을 하셨거든요. 대비되는 컬러를 썼는데 심지어 패턴도 강하죠. 그렇게 되면 너무 조금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게 좀 편안한 패턴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배경에 있는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조금 요 지금 제일 밝은 컬러와 비슷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어두운 컬러랑 비슷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덜 정신없게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대비를 더 줄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대비를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비를 줄이시려면 요 바탕에 있는 이 자주색이 굉장히 그 버건디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 오히려 LKI님이 요 흰색 있죠? 흰색인지 하여튼 요 컬러를 지금 여기 이 라인에 있는 컬러보다 살짝 더 밝은 컬러로 얹거나 좀 아이보리 컬러가 오면 좀 더 전체적으로 편안한 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요거는 여기 지아님이 하신 거는 일부러 좀 그 대비되는 그 크리스마스나 뭐 디저트에 인상을 주시려고 하신 거라서 요거는 그냥 대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변화 이런 게 오래 걸리죠. 맞아요. 오래 걸려요. 컬러도 여러 개 쓰고 뭐 이 각각의 모티브 모양도 좀 다르게 해보고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면서 또 공부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꽤 많죠. 야,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을 잘 해주셨는데, 어, 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같은 그 다이아 구조를 썼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해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것도 배경 이렇게 달리 하면서 하신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그 모서리에 있던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만 조금, 다른 칸에 비해서 밀도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도 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셨다면, 음, 여기 이제 이 라인에 초가 있잖아요. 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뭐 불꽃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 타서 이렇게 작아진 초만 있다든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셨는데 스티치가 있고 중간에 그냥 똥 하고 점 하나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여기에 점을 또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사용된 모티프들의 그 밀도가 조금 비슷해야 완성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게요. 또 이제 3번과 요 배경 같이 사용하신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변주를 주신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그 우리 격자 무늬를 넣었던 톤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랑 다른 분이거든요. 다른 분인데도 자, 요렇게 그 구조가 요런 스타일로 좀 그 그리드에 딱딱 맞춰서 그 규격화한 디자인이 좀 레트로한 디자인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이 또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업을 또 해주신 분이 계시고 이게 지금 요게 처음에 있는 게 2번인 거죠. 조금 더 가득 채운 거. 가득 채운 거, 요게 좀 여백이 많이 있는 거.
이 두 개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를 아시면 좋은 거고, 우리 다운님께서는 이 두 번째 거 있죠. 좁은 여백. 이 좁은 여백을 지금 이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뭘로 또 해보시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요 모과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자, 요 두 번째 작업하실 때는 모과 한 개로만 채워보세요. 지금은 이 가득 여러 가지 개체가 그 다이아를 꽉 채우고 있다면, 두 번째는 요 모과 하나 자체가 이만해지는 거죠. 이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과 이것의 모티브를 통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는 같은데, 이 모과가 작게 쓰였을 때와 모과가 정말 크게 쓰여서 서로 다닥다닥 거의 붙어 있을 때의 인상을 비교를, 대조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라인이 드러나는 요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의도된 라인이니까, 이 라인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요 배경에 지금 이 모과가 있는 접시가 있잖아요. 이 접시 배경에 정말 몇 개라도 지금 이 파란색 접시 부분, 이렇게 이 형태를 이어서 배경을 은은하게 깔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런 또 변주를 한번 줘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까지 쓰신 3번이네요. 3번은 오히려 이게 구조를 이렇게 딱 잡아줘서 그런지 이건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지그재그로 한 거, 아유, 좋아요, 이거. 이런 이제 변주를 주신 거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자잘한 느낌으로 해석해 주신 분이 또 계시죠? 이런 것도 아주 이쁩니다. 이게 사실 그 스페인의 전통 패턴 찾아보시면 또 이런 그 흥미로운 패턴들이 많거든요. 여기 또 구조 맞춰서 해주신 분 거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백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번에 다이아를 넣었지만,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왜 좋냐면 이 모티프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뒤에 구조를 깔았기 때문에 이 그 다채로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밸런스를 또 맞춰가는 그렇게 디자인을 또 해주셨고, 자, 요거랑 요게 지금 같은 거고, 이제 요런 디자인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가득 채운 디자인이 와야 될 텐데요. 그죠? 일본 구조로 해보셨대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3번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패턴은 뭐가 좋냐. 요렇게 지금 고양이가 부피감이 고등어와는 다르지만, 열빙어와는 다르지만, 지금 고양이는 이렇게 세로형이에요. 방향성이. 열빙어는 가로형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배치해 주신 게 저는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너무 저도 보면서 이것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많이 눈이 즐거웠는데, 자, 요것도 이제 구조에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려주신 게 있고, 자, 이것도 라인을 타고 뼈대로 작업을 해주신 게 있고, 요거 이제 4번을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4번은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는 법. 근데 사실 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이 모티프 하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요 3번 다이아몬드 테두리 작업할 때 겹쳐지는 라인들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게 해결되신 건가요? 여기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이 겹쳐서 이상해서 이 별을 그리신 건지, 이렇게 완성본에서는 아주 감쪽같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이어지는 느낌을 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제가 그 얼마 전에 릴스 하나 올렸거든요. 릴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잠깐 정지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빨리 올렸지만, 정지해서 그 리본을 잇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얘도 이 그 눈 라인을 이렇게 잇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운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요 조그만 거, 이 다이아 안에 여백을 동일한 여백으로 이렇게 개체를 넣은 것과 그 다음에 이 가득 채운 거. 근데 이 가득 채운 거 작업하실 때는 동일한 모티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강아지랑 이 그 진저브레드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이 강아지와 진저브레드 사이에 생기는 그 여백이 또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저브레드와 강아지가 커지면서 서로 만날랑 말랑 했을 때 나오는 그 여백이 또 다른 디자인이 됩니다. 그거를 조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이거는 뭐 당장 바르셔도 될 것 같네요. 애쉬 이제 올리세요. 너무 이쁩니다. 네. 요런 느낌도 너무 좋은데, 지금 그 패턴 중에 요 패턴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 정도의 밀도감을 가진 패턴이 있을 때에는, 다른 모티프 작업을 하실 때 비슷한 방향성과 크기와 밀도를 가진 모티프가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사슴이랑. 근데 요 썰매는 어때요? 지금 이 눈 그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여백을 남기는 애예요. 좀 납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시선이 가기 마련이고, 시선이 갔는데 여기가 다른 모티프, 다른 주변에 있는 디자인에 비해서 좀 힘이 빠져 있다? 그러면 완성도가 조금 낮아 보여요. 그럴 때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실루엣으로 사슴이랑 틀이 표현하신 게 너무 좋으니까 컬러는 이대로 하시되, 자, 이 눈 결정 하나를 여기에 똑같이 복제해서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컬러로 바꾸시고, 이 자잘한 그 디테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로 뭉개 버리시거나, 아니면 컬러만 요거로 바꿔서 배치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팔레트인데, 두 번째 팔레트를 먼저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1번 팔레트에서 이렇게 X자 디자인으로 보이는 그 패턴이 하나 있었었죠? 마찬가지네요. 요거는 확실히 의도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의도 보이는 건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 의도한 거에 따라서 이 X자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한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그 시선이 갔는데 그 시선 안에서도 또 내 그 디자이너의 의도를 좀 잘 전달을 했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이런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는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에도 시선이 가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그대로 두되 컬러만 약간 지금 옆에 있는 톤하고 맞춰보시던가, 뭐 이 라인은 노란색이고 배경은 뭐 남색이고, 아니면 반대로 해도 좋겠죠. 근데 지금 이게 패턴으로 원리핏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가 이쪽에 갖다 붙으면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튀면 안 되기 때문에 배경이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남색 배경에 노란색 라인이 되면 조금 더 정돈되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요. 자, 이것도요, 아까 이렇게 다이아를 하시고 격자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솔리드한 컬러로 색을 채우셨다면, 이분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느낌도 아주 좋네요. 자꾸 더 떠오르는 색들로 눈이 아른거렸지만 맞아요. 이렇게 제안한 거 연습하는 거니까 힘든 게 맞습니다. 힘들어야 돼요. 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라인을 드러내면서도 이 다이아 형태를 한 번 더 잡아준 요런 디자인도 굉장히, 이거는 거의 뭐 스티커나 굿즈로 파셔도 되겠네요. 너무 이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모티프를 이쁘게 그려주신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다이아 있죠. 다이아는 내가 손으로 다시 한번 그리거나 없애는 게 내가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모티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컬러를 좀 낮춰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무 튀니까 오히려 조금 이 강한 라인들이나 컬러를 정돈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태희님도 색상이 다르니까 모양이 또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된다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잘 됐어. 이런 성취감도 좋지만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성취하면 그거는 정말 또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얼마나 쪼개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것만 파도 새로운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이아를 가지고 1, 2, 3, 4로 했지만 사실 4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번 그 구조를 가지고도 수천 가지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배경색 2가지로 배열하려면 올가미 툴에 자동으로 영역 선택해서 색상 채우기 하긴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디자인 배경색을 다르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올가미로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법봉 같은 거 자동으로 선택을 하셨거나 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구조 짤 때 그 브러쉬로 하신 분은 브러쉬로 똥 찍었을 때 하나는 색이 비어 있고 하나는 색이 칠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로 직접 그 만드신 분은 다이아 하나만 컬러가 들어와 있겠죠. 두 번째 다이아는 당연히 이게 비어있는 부분이었을 거잖아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고 그 위에다가 그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신 다음에 거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그 굉장히 많이 그 시연할 때 보여드리는 부분이라서 기존 시연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요거 4번 다시 남겨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아가일 체크 만드신 분도 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이 아가일 체크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이 아가일을 해주실까? 자, 이렇게 또 다이아를 쭉 이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의 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자인 아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는 다이아 구조를 유지하고 한쪽에는 좀 널널하게 해서 얘도 살리고 요 빈칸도 살리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냐면 여백이 더 많아지면 효과적입니다. 지금 요 라인이 있는 박스 있죠? 다이아 있죠? 요 다이아와 요 배경에 있는 다이아가 조금 더 간격이 넓어지면 각각의 모티프들을 하나씩 더 도드라지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한번 수정해 보시고 자, 여기서도 요 부분에 포인트가 되는 뭔가가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 잎사귀 너무 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는 잎사귀를 똑같이 넣으셔도 되지만 여기 꽃 그리신 거 요 정도 크기로 꽃만 이렇게 이쁘게 똑똑 찍어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도 이쁠 것 같고요. 자, 이번 팔레트 더 안 쓰는 컬러라고 하셨어요. 이게 안 쓰는 색 쓰다 보면은 정말 공부가 되지 않나요? 이거를 내가 평소에 아예 안 쓰던 색을 어울리게끔 내 눈에 잘 보이게끔 만드는 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잘하셨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요. 하지만 내가 평소에 안 쓰던 색이라서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다른 부담되는 요소들을 정돈하는 거로 그것을 약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담되는 조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탕에 깔린 다이아예요. 이 남색 다이아를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칼 같죠? 근데 이 안에 그린 모티프들은 어때요?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고 귀여워요. 근데 그 인상을 이 배경 다이아가 조금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 리본의 형태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좀 전에 우리 요 노란색 요거 작업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덧대서 남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거를 한번 다시 완성을 해보시면 색은 어려웠지만 나의 감성으로 작업을 끝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이쿠님 또 이렇게 두 번째 팔레트로도 해주셨는데 지금 요거 다 너무 잘하셨고 지금 이 부분 자, 요 세 번째 디자인 한번 보면요. 랜덤한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라인이 보이는 걸 도드라지게 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랜덤한 느낌을 더 내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랜덤한 느낌을 내고 싶은 거였다라고 하시면, 자, 이거 줄여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 있죠. 이 꽃들의 방향성이 일정한 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 다음에 바로 똑같은 방향성이 바로 그냥 붙어 있는 부분에 반복이 되면 당연히 반복 범위가 짧아 보이고 그러면서 랜덤하기보다는 좀 정형화된 패턴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턴을 확장해서 해보시거나 랜덤하게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라인을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까 초반에 다른 분 거 피드백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부분에 있는 이 점들을 정돈을 하는 겁니다. 조금 밀어주고 서 이쪽으로 양옆으로 밀어줘서 여기에 길을 서주는 거죠. 근데 저는 요 점 찍은 것도 그렇고 이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한번 그렇게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 확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 너무 좋고요. 이렇게 그리셨을 때 요 모티프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신 거 너무 잘했잖아요. 지금 이게 깨알 같아요, 이렇게. 이거 다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열심히 그린 모티프들은 다 해체해서 다른 거에도 써보세요. 지금 이거는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별 부분은 이 다이아의 중간에 이렇게 여백을 넉넉하게 두고 그린 1번일 거고, 자, 이 리스 부분은 2번 구조. 그러니까 이 다이아에 가득 채워서 이 전체적인 패턴을 배경 패턴처럼 만들어 보는, 그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베리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디자인을 해주셔도 이렇게 재밌네요. 색상 제한을 두는 게 그래도 무슨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컬러를 먼저 보고 모티프를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라인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독특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굉장히 강조돼 보이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다이아에도 한 번 더 라인을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색 다이아의 라인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이제 3번 디자인인데 사실은 이 뼈대를 타고 간 건 아니어서 이 다음에는 이 뼈대를 타고 가는 디자인으로 3번 디자인을 완성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도 너무 좋은데 완전히 비어있는 칸이 있는 것보다는 요 포인트가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주면 조금 더 요 라인이 완성도 있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점박이들을 사이사이에 또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KI님이랑 똑같아요. 지금 핵감자님이 써주신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합치면 빈 공간이 발견돼서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대각선 모서리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이 모양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네모를 찍고 이렇게 다이아로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브러쉬는 이렇게 애초에 생겼는데 그랬을 때 이 다이아에 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요 사방에 나간 요 그 삼각형들이 사실은 하나의 다이아가 되거든요. 서로 만나서. 이 부분이 빈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우리 핵감자님처럼 그 사방에 있는 디자인을 아직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다 밖으로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가 원리핏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반이 되어 있고 반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제가 올려드리는 그 다른 영상들 보시면 이 패턴 깨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부분에 그냥 이 점을 이렇게 채워보세요. 이 삼각형 부분에도 한번 채워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테두리에 쫙 채웠을 때 그 느낌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힘드셨던 거잖아요. 자, 어찌저찌 복붙해서 완성을 하셨어요. 야, 어디 볼까요? 굉장히 잘하셨네요. 역시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이아 자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신 거고, 요거는, 1번 디자인에 가깝네요. 그죠?
1번 디자인에 가깝고 이제는 요거를 이어보실래요? 3번 디자인에 맞춰서 자, 지금 여기 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구불구불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점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털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이도 마침 있고 여기 털실 캐릭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털실이 이 갈색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가요. 가다가 점선을 만나면서 살짝 풀어지면서 점선으로 변해요. 쭉 점선으로 변해서 가다가 다시 요게 여기서부터는 선처럼 이어져서 요렇게 쭉 요렇게 한 줄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3번 디자인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모티프 굉장히 열심히 그려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리는 게 부담되시면 그냥 요거 가지고 계속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쭉 이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하킴님 유아용으로 만드셨대요. 유아용 너무 귀엽네요. 자, 하프드롭이 더 귀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 토끼가 다이아 부분이고 얘가 여백이고 또 다이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작업이 되긴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랜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이랑 뭐 별이랑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캐릭터들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은 듯 다른 듯 그 느낌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 있죠. 지금 표정이 달라진 아이들은 그냥 두시고 표정이 무난한 친구들한테는 귀를 한쪽 접어주신다든지 그래서 이 여백을 약간 달리 하시면 또 어떨까. 그리고 이 꽃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한 개 정도는 반전을 하거나 살짝 각도를 틀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라인으로 또 해주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요거 작게 줄여서 한번 보면 X자도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커다란 다이아로 또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위와 아래 부분에도 지금 양옆에 있는 이 디자인을 하고 동일한 초를 한번 여기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더 많이 반복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가일 체크 같아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도 있고 이제 요 바탕에 깔린 다이아도 보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커다란 X자로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밀도감이 확 올라오겠죠. 지금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색깔을 굉장히 제한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도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모티프의 덩어리감과 크기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근더덕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조를 이용해서 완성도만 높여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부분에 촛불만, 요 촛불만 여기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맣게 하는 1번 패턴 있죠. 그 1번 패턴도 요 디자인인 것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디자인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2개, 3개, 4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이아 배경이 오히려 없애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작게 봤을 때, 이 2번, 가득 채우는 2번 구조는요, 내가 그린 모티프들을 의도적으로 최대로 키웠기 때문에, 다이아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곧 배경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티프 역할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해주신 이 디자인에서는 배경에 다이아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배경이 가득 찼어요. 여기도 마트로시카 때문에 가득 차죠. 자, 이번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만한 여백이 생겨요. 근데 이 다이아가 이 방향성을 끊어주고 있어요. 끊어주면서 공간을 끊어주면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배경을 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만큼 여백. 그럼 이 여백 자체가 우리 눈에는 여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보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렇게 작게 보면.
그랬을 때는 이 여백이 크리티컬해지죠. 그래서 우리 수영님께서는 요걸 다시 해보시는데 지금 요 마트로시카는 그대로 두시고 사이즈 좋아요. 이 부분에 여백을 한번 다이아를 끈 다음에 여백이 어떤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잎사귀가 없어지는 거는 재미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요거 4개짜리를 그냥 쓰시는데 이 2개는 여기 2개가 있긴 한데 컬러만 조금 무난해지는 컬러로 바뀌는 거죠. 그 정도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눈에서는 이 부피감을 동일하게 인식해서 차분함을 쫙 느끼고 그 안에서 컬러가 달라서 베리에이션, 변주를 조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정도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피드백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한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요 라인은 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라인이 굉장히 또렷하고 좀 칼 같은 인상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또렷함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 드로잉 디자인은 그냥 바탕에 있는 다이아를 쓰셔도 괜찮겠네요. 자, 요거 우리 한영님 강의 듣고 다시 해보신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작게 줄여서 한번 봤을 때 요 부분에 여백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쭉쭉. 그게 의도를 하신 거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아주 작은 점 하나씩 찍어 보실래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라인이 있는데 요 안에 한 개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점을 찍는 것도 찍고 요 중간에 있는 애 있죠. 이것도 더 작게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서 여기도 점을 찍고 하면 자잘한 체크 모양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체크의 인상을 쭉 갖고 있어서 그렇고 일단 1, 2, 3, 4번 그 기본 구조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12월 3일까지는 그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꼭 한번 보시고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도 우리 그 1번 구조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2번으로 가득 채운 디자인이죠. 이런 2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나 아니면 뭐 어떤 그 SNS에 올리는 이미지의 배경으로도 쓰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글자로 디자인한 것도 괜찮아요. 글자도 너무 좋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요런 그 여백들이 또 자아내는 어떤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좀 잘 안 보여요. 이게 왠지 뭔가 어딘가에 차단이 된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맞다면 이대로 두시는데 동일한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도 요 그 잎사귀 같은 것들을 좀 정돈을 해서 여기도 길을 좀 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 1번이랑 2번. 1번, 2번이 목표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모티프로 이렇게 채워신 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이 같은 모티프여야 이 실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변주까지 해주시고 방향 다르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타고 가는 것도 잘하셨어요. 이게 라인 타고 갔을 때 이 부분이 연결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그 연결 부위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 포인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겸사겸사죠. 이 작은 포인트를 또 넣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 컬러도 좀 잘 쓰시는 편인 것 같아서 이 2번 팔레트로 조금 다양한 작업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랜덤은 잘하셨는데 요거는 일단 4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랜덤이죠. 잘하셨어요.
너무나 귀여운 나무. 우리가 그림을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요 디자인을 보면 완성도도 높아 보이고 좀 편안하거든요. 보기에도 편안하고. 그래서 잘 그리기보다는 색 조합 잘하기, 그리고 부피감을 좀 일정하게 내가 그 균형감 있게 사용을 해서 좀 호감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턴에 대한 피드백은 아닌데요. 요런 디자인을 평소에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그 오프라인 수강생 분 중에서도 계시고, 요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팁입니다. 요거 하나 더 해보셨으면 하는 게, 이 나무 위에 클리핑 마스크 하나 씌우시고요. 브러쉬 중에 수채화 브러쉬도 있고, 과슈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텍스처를 가진 브러쉬로 이 위에 이렇게 덧대서 한번 꾸덕꾸덕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클리핑 마스크 씌우시면 나중에 삭제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수정하는 것도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좀 솔리드한 면에 텍스처를 입혀서 좀 다른 느낌을 내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결님. 제가 이 골드볼 그 영상 올려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네요. 자, 이거 너무 좋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이아를 안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이아가 있어도 예쁜 디자인이긴 해요. 얘는 솔직히. 여기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다이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한번 높여보시겠어요? 얘는 정말 그 골조처럼만 다이아는 이용을 하시고, 다이아를 웬만큼 이 정도 작업하셨을 땐 드러내도 돼요. 드러내고 배경을 깔끔하게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여백을 내가 좀 보는 거예요. 차분히 한번 보면서 여기는 지금 이거 흰색이니까 이걸로 설명드리면 요렇게 해서 여백이 있죠. 근데 요거는 여백이 어때요? 조금 그 가로형 디자인이에요. 요 여백이 요 여백보다 좀 좁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얘는 그 비교적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가 뭐 배경이 들어가도 되고,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빼꼼 얼굴을 내밀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부피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테두리가 조금씩 어긋나는 건 4번. 4번이 다들 어렵다고 해주셨어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4번은 어려운 게 정상이고. 자, 2번은 오브젝트 더 꽉 차게 해봤어야 됐는데, 아쉬워하시면서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3번 디자인이네요. 라인, 이로 뼈대를 타고 가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 부분이 어색할 것 같다. 리본으로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쵸? 완성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간 모티프가 있고 없고 이렇게 두 개 올려주셨고,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이쁘게 잘하셨네요. 이건 작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게 한번 볼게요. 자, 작게 봤을 때 잔이 있는 리본이 있고요. 리본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땐 어때요? 우리 요렇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요렇게 다이아로 보여요. 근데 이 다이아로 보이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지금 이 윗부분이 부피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 리본이 있고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잔이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지, 사실 요걸 작게 줄여서 봤을 때에는 더 줄여지진 않네요. 요거로 얘를 이렇게 해서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아이고 다시 커지네요. 아깝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리본이 포인트라면 나머지들이 조금 색이 통일되거나, 그래서 얘를 더 튀게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좀 다 동일한 그 위계로 보입니다. 다 비슷한, 다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에 별 있잖아요. 별 해주신 거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주인공도 하나를 좀 찝어주시면 좋아요. 리본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리본을 하고 있는 이 잔이 주인공인지. 만약에 리본이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리본이 차라리 조금 더 작아지거나, 요 녹색으로 해보실래요? 녹색으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갈색 컬러와 비슷하게 조금 더 이렇게 죽여주는 거죠. 바닥으로 눌러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요건 좀 보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고양이 그림을 참 잘 그리시네요. 자, 여기 털실을 이용해서 뭔가 디자인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타고 갔다기보다는 다이아 자체 디자인을 이쁘게 해주신 거라서 얘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어지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하신 건 너무 흥미롭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작업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잘 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2번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 같죠? 그 안에 있는 모티프가 이렇게 최대한 가득 찬 느낌이고요. 자, 이제는 요거 1번 디자인으로 베리에이션 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을 다 지우고 요 중간에 있는 애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애만 살리고, 그리고 얘도 중간에 있는 애만 살리고 하면 이 디자인을 그대로 1번 디자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백이 일정해지고 조금 이것보다 널널해지면서 또 다른 인상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3, 4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3번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 자, 여기에 내가 그린 모티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결정 디자인으로 쭉 가지처럼 이렇게 디자인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요 라인이 리본 같기도 하면서 뭔가 눈 쌓인 나뭇가지 같기도 하면서 이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이아 뼈대를 이어가면서 가끔은 이 포인트 되는 부분에는 리본도 얘처럼 들어있고 내가 만든 소스에서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핵감자님이 막차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하신 것들 이렇게 올려주셨고, 1번, 2번 딱 명확하게 잘 해주셨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4번으로 확장을 해도 되겠네요. 안에 여러 가지 소스들이 들어있으니까. 좋습니다. 남겨주신 글 한번 볼게요. 정확히 패턴이 어디에 붙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알 것 같으면서도 뒤돌면 잊어버리고. 맞아요. 이게 패턴이 좀 원래 그렇습니다. 패턴 읽는 법 요거로 잠깐 보면 패턴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은 반복이 다시 되는 지점이 어딘가를 찾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요 네이클로버를 하나 골랐는데 이 네이클로버는 배경이 밝은 색이죠.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클로버가 있죠. 그럼 요것도 다른 거예요. 요 세 개는 명확하게 다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볼까요? 이쪽에 있는 세이클로버도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다른 디자인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처음에 봤던 요 패턴이 다시 등장하는 게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위에 보면 얘가 이거랑 동일한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자, 이제 옆을 봅시다. 이 건너뛰어서 나오는 이 포인트가 되는 이 세잎클로버가 하나 띄고 이쪽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세잎클로버가 하나 띄고 이쪽에 나와요. 그러면 이 세잎클로버가 여기에 다시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열심히. 자, 그럼 나머지도 동일하게 반복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자, 요거 다음에 이게 똑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반복된 게 있으면 더 명확하죠. 이거는 좀 패턴 전체 크기 자체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그러면 이 세이클로버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음 세이클로버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원리핏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네잎 클로버가 시작되고 다음 네잎 클로버가 나오기 직전까지. 근데 우리가 랜덤 패턴을 만들 때 최대한 비슷해 보이면서 랜덤한 패턴들을 만드는 것들도 이제 4번으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패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4번까지 완성을 해보시는데 4번은요, 1, 2번, 뭐 3번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좌절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패하는 나 자신을 굉장히 대견해하면서 이것도 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해보시는 게 더 빨리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알고리즘이 보여준 릴스에서 패턴을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대각선으로 사방으로 패턴을 옮기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랑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그 컴퓨터의 카메라라서 갑자기 좀 화질이 달라졌는데, 자, 일단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종이는 우리가 늘 그 정방형으로 열잖아요. 근데 물론 정방형으로 열 필요는 없지만 비교해서 설명드리기에 좋아서 이제 정방형으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좀 전에 그 핵감자님 보여주신 거에 그 식빵이 있었거든요. 식빵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두껍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식빵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도 채워 넣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양옆으로 보내고 위아래로 보내잖아요. 그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 정확히 반을 잘라야겠죠? 자, 정확히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보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쪽은 절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해서 서로 엉덩이가 만나게, 등이 만나게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만나는 이 여백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추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것도 해봅니다. 뭘 해볼까요? 아까 또 식빵 말고 뭐 그려주셨죠? 한번 볼까요? 아, 맞아요. 클로버 그려주셨는데 클로버를 여기다 출연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그린 개체들은 여백이 작은 와중에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배경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위아래를 깨야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을 한번 나눠볼게요.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모르겠어서 반을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양옆으로 옮겼죠. 이제 위아래로 옮겨야 돼요. 자, 얘가 쭉 하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또 서로 등과 등이 엉덩이와 엉덩이가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에 있던 여백이 중앙으로 모였죠. 자, 중앙으로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는 여백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 디자인을 완성을 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자,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에 놔도 이제 맞는 디자인이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놔도 맞고 이제 여기다가 놔도 맞겠죠. 대각선으로 보내는 거는요. 이렇게 개체가 하나일 때 좀 전 같이 우리 식빵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디지털로도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 식빵이 이 모서리로 간 겁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이걸 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모난 식빵을 이쪽으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있던 애가 저쪽으로 가면 이것만 살아남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식빵이 이쪽으로 가면 얘만 이쪽으로 살아남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도 가야죠. 대각선으로. 밑으로 갈 때, 자, 오른쪽에 있던 식빵이 이쪽으로 가면 이 식빵이 여기로 가겠네요. 왼쪽에 있던 식빵은 여기로 가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그 느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 사방 엣지가 전부 다 그 어디에 갖다 붙어도 맞을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빈 공간에 또 디자인 채워 넣고 그 과정이 동일한 과정이에요. 이 대각선으로 옮기는 건 훨씬 좀 더 간단한 거 작업하실 때는 이 대각선으로 옮기는 거를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로도 한 번 더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플러스 눌러서 2000에 2000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판이 하나가 열렸고 여기다가 똑같이 식빵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식빵을 그려볼 텐데 디지털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의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에는 이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를 좀 리뷰를 해보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브러쉬인데도 나랑 또 필압이 안 맞아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구매하는 브러쉬도 너무 좋지만 기존에 있는 브러쉬도 같이 한번 써보면서 일반적인 뭐 모노라인 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뭐 쓸만한 게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네요. 자, 이거는 식빵인데 아까에 비해서 좀 그릴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올라갔어요. 디지털이라서. 자, 여기까지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그리고. 자, 식빵을 중간에 이렇게 놔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제해서 아마 이렇게 옮긴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대칭으로 그린 어떤 개체를 옮기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 대칭으로 만든 개체는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단순하게 복제해서 옮겼을 때 거의 문제없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패턴을 그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식빵을 그렸지만 이번엔 뭐 물고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물고기는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여백이 있고 그리고 여긴 또 꽉 차 있고 비율도 직사각형이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단순하게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딘가가 부족해지거나 뭐 아니면 겹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어떤 모티프를 그려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귀찮지만 그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4개 만들어서 5개 만들어서 하나는 꺼놓고 자, 보신 것처럼 자, 여기 자석 스냅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여기 이렇게 주황선 나오고 이것도 우리 아까 종이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주황선 나왔고 자, 이번에 이쪽으로 자, 대각선으로 보내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네모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클로버였죠? 클로버 세 잎도 있고 네 잎도 있고 뭐 얘를 뒤쪽에 숨겨서 이렇게 빼꼼 하는 느낌으로 하나 하고, 자, 이 정도 해볼까요? 지금 사방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완성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깨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 개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이 새로 그린 개체들도 이 빵 나눈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를 단순하게 복제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백이 다르니까. 자, 여기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근데 그랬을 때 그 정확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들은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복사하기에서 맨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요거로 한번 지금 잘 될 수도 있고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중앙선 잘 붙네요.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지만, 물고기처럼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보조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하셔야 좋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도 이거를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핵감자님은 식빵도 그려보시고 이 식빵 위치에 좀 이런 밸런스가 좀 다른 뭔가를 넣어서 대각선을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내는 방식은 내가 그린 이 메인 개체를 쉽게 반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 두 번째 그린 개체에 대해서는 조금 밀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올려주신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 다혜님 강박증이 있는데 챌린지 하면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새롭게 변화 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재밌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박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강박증은 패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좋은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실패를 많이 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빠르고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오답노트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반드시 해봐야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그럼 다음엔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강박이라고 하셨지만 패턴으로서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 반복도 적당히 이렇게 변주를 줘 가시면서 잘 하셨고, 다만 이제 요렇게 다이아를 타고 흐르는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이 다이아 디자인 자체도 너무 좋지만 우리 3번 디자인 있죠. 이렇게 타고 흐르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이스들이, 자, 여기 이 부분 우리 좀 전에 그 패턴 이렇게 조각 내서 종이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종이로 했던 것처럼 우리 디지털로도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자인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다이아가 좀 떠 있죠? 얘가 뼈대로 이어지려면 이 레이스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 다이아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럼 당연히 레이스가 겹치겠죠? 이 겹친 부분을 지워서 정리하고 하나처럼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여기 있는 뾰족한 부분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자, 여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레이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레이스의 두께가 지금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배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한 줄이 이쁘다라고 하시면 요 레이스가 서로 맞닿는 부분까지, 얘가 한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미세 조정하셔도 이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롬쉐님 4가지 모두 시도해봤는데 결국 2가지만 올려주셨나 봐요.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디자인 부분 뒷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지 볼까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열심히 멋있게 놔주시고, 물론 이제 다들 보니까 감도가 진짜 높으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들 너무너무 감각이 좋으셔서 내가 만들어낸 그 아웃풋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사실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과제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자, 강의에서 나눴던 1, 2번은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1, 2번은 하신 것 같아요. 4번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우리 이따가 그 4번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올려서 보면은 우리 그 다른 분 거 피드백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운님 거 피드백이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백을 띄우고 이렇게 개체들이 반복되는 1번 디자인인데 이 1번 디자인의 여백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더 넓으면 좋아요. 좀 더 그 시선이 툭툭 떨어질 수 있도록 얘네들을 조금 더 간격을 벌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요 디자인하고 좀 더 달라져 보일 텐데 지금은 왜 다르냐? 디자인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 피드백 드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린 이 개체 있죠. 이 개체를 이 2번 디자인에서도 똑같이 써보세요. 여기에 아까 1번에서 작업하셨던 라인 드로잉이 오면 이 느낌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꽃을 넣어주셨는데 부피감을 동일한 애들을 넣어주세요. 2번 작업하실 때에는. 그렇게 되면 이 여백들이 만들어내는 게 비슷하면서 그리고 안에 있는 덩어리들이 또 비슷하니까 자아내는 인상이 또 달라요. 요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을 칠 수 있는 거죠. 2번에서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꽃은 베리에이션 때 이제 쓰시고 요 부분에 요런 그런 과일 바구니를 한 번 더 넣으셔도 되고 다른 색깔을 어차피 또 하실 것 같아서 아니면 전부 다 같은 디자인이 와도 돼요. 전부 과일 바구니고 한 부분에만 이 샌드위치가 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디자인으로 2번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면 요 1번 디자인 있죠. 이 1번 디자인도 2번에 썼던 모티프랑 동일한 애들을 갖고 와서 해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샌드위치랑 땡땡이 접시, 그리고 사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스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도 이 사과가 동그랗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과일 자체가 아예 더 쪼그라들어도 돼요. 아주 작아져도 돼요. 요만해져도 됩니다. 지금 이 사과 하나 크기로 이 과일 바구니가 줄어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각각 디자인 레이아웃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주신 거는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그 방법도 한번 해보셔서 이 패턴의 구조를 어떻게 내가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하시면서 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짬내서 했던 건데 그때 그 제가 팔레트 2번 홍보한다고 올려드렸던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하다가 시간이 정말 정 안 돼서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그 색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이아를 이용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배경에 어떤 컬러가 2개 이상 들어오고 그랬을 때 내가 모티프를 어떤 컬러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티프의 메인 컬러는 카키색인데 내가 배경으로 어떤 컬러 베리에이션을 해야 이게 뭐 제품 디자인으로서 완결성 있게 내가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어려우면 이렇게 유사색을 쓰셔도 된다라는 그런 그 가이드 같은 거였어요.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이 팔레트 안에서 좀 잘 어울리는 좀 개체들이 좀 그래도 돋보일 수 있는 그 컬러 조합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개체가 하나가 있고 그 개체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 그리지도 않았거든요. 주변에 이런 별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개체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패턴도 그만큼 여러 가지로 짜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마지막으로 피드백 드렸던 그 샌드위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한 개를 그렸거든요. 그러면 그 한 개로 지금 여러 가지, 벌써 네 가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은 샌드위치로 네 개 나오고, 과일 바구니로 네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수십 가지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이아를 쓰긴 썼는데, 그 다이아의 느낌이 너무 칼같이 떨어진 그 솔리드한 느낌이 싫어서 제가 그냥 이 중간에 그린 모티프랑 비슷한 무드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좀 종이 같기도 하고 천 같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배경을 다시 깔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분들도 꼭 내 손에 맞춰서 나의 그 모티프만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은은한 느낌으로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라인을 좀 도드라지게 살려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는 없애고, 자, 이게 지금 다 떨어진 패턴이에요. 이거 다 배경만 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쳐본 거고요. 이거는 포인트로 그 원리핏 안에서 한 개만 좀 포인트로 달라 보일 수 있게 만든 거고, 요것도 두 개가 똑같이. 그리고 이 두 개는 좀 무난한 느낌으로 쫙 반복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뭐 쿠키 같은 거 포장할 수 있는 습자지의 패턴으로도 괜찮을 것 같죠? 자, 다이아에다가 이번에는 요 오너먼트 한 개 말고 여러 가지 오너먼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작게 줄여볼게요. 작게 줄였더니 어떤 라인이 보이시나요? 어때요? 이거 제가 의도한 건데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좀 더 작은 걸로 볼까요? 다이아가 없으면 조금 더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밑에 있는 구조, 다이아를 드러냈더니 어때 보여요? 두 가지가 보이실 건데, 자, 이 두꺼운 거. 두꺼운 것들이 쭉 이어져 보입니다. 얇은 건 또 얇은 것끼리 이렇게 이어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그 리본 있죠? 리본과 이 여백이 이어져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여백을 이용하자. 뭐, 그리고 이 굵은 것들이 이어진 걸 이용하자. 이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잘 보이셨다면 디자이너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컬러를 제한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들어간 컬러가 두 개거든요. 두 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눈에 띕니다. 자, 반면에 컬러를 알록달록하게 넣으면 그게 좀 덜 보여요. 이제 색으로 시선을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이 팔레트를 가지고 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아 드러낸 거 말고 다이아를 넣고, 자, 이렇게 했으면 원래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밑에 구조를 한 번 더 까니까 시선이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바탕에 깔린 게 좀 더 압도적이니까, 시각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런 디자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종하고요. 장난감 병정만 남겼습니다. 자, 이게 다이아 중간에 한 개만 뺀 거예요.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격자 무늬 같은 느낌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무드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는 결국 디자이너 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무슨 패턴 디자인 챌린지를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제가 제안하는 레이아웃을 받아보시고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뼈대가 되어서 나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뿐이지 내가 그 구조 때문에 반드시 뭔가 그 다이아 안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디자인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텐데 그 4번 디자인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이제 요렇게 디테일해지는 것들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할수록 더 전문가로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니까 많이 많이 고쳐보시고 많은 디자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호호 챌린지 1기 참여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턴 디자인 관련해서는 온라인 클래스도 꾸준히 준비 중이고 오프라인 수업도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이 필요하시다 하면 그 수강이 필요한 시기에 공지사항이 늘 올라올 거거든요. 주로 그 말일 20일경에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 공지 참고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4번 영상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